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들을 함께 돌아보고 더 나은 먼저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며 시민 모두가 안정인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영옥 위원장님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김현철 교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서울런 사업의 효과성 평가와 김문수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준석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약자와의 동행 토론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김문수 후보님, 이준석 후보님, 서울시는 잘 아시다시피 동행 매력특별시라고 하는 브랜드를 지금 한 3년째 민선 8기 3년 동안 계속 사용을 해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동행은 약자와의 동행을 뜻하죠.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가 풀어야 될 가장 큰 숙제가 있다면 양극화다, 부익부 빈익빈이다 하는 이야기를 모든 국민들이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 큰 풀어야 될 숙제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정책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진정성을 담아서 어떤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면 아마 거의 정책적 노력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하는 게 솔직한 평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몇 가지 정책 실험적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 주제로 다룰 디딤돌 소득 그리고 서울런, 이 두 가지가 아마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해 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이 격차, 양지가 있으면 음지도 늘 있게 마련인데, 이 그림자를 어떻게 걷어낼 것인가 하는 것을 포함을 해서 이제는 성장보다는 성숙, 경제성장 수치나 순위보다는 가치, 성숙과 가치, 이것이 우리의 화두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과연 이런 3년여에 걸친 디딤돌 소득 실험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가를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중간 점검을 해보고자 합니다. 정확하게 찝어서 얘기해서 빈곤층이 중산층이 될 가능성이 높은 나라, 이제 그런 나라가 돼야 할 터인데,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탈빈곤, 탈수급 비율이 현재의 기초수급자 제도 하에서는 0.2%, 그러니까 1000명 중에 2명꼴이 되겠죠. 그런데 3년째 실험을 하고 있는 이 디딤돌 소득에 의하면 탈수급이 8.6%, 그러니까 100명 중에 8명 내지 9명이 탈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들이 웅변으로 보여주듯이 우리가 이렇게 서울시가 3년째 하고 있는 이 시범사업을 전국화만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양극화 해소에 결정적인 정책적 변혁을 이룰 수 있겠다 하는 것이 현재까지 전문가분들의 평가이시고요. 서울런, 과연 이 빈부격차 해소를 이루기 위해서 교육 격차 해소로부터, 다시 말해서 교육을 통한 기득권 혹은 중산층으로의 편입, 이것이 과연 미래에 가능할 것이냐, 이것을 놓고 많은 정책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 사다리의 복원, 이것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를 오늘 토론을 통해서 한번 실감나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은 지속 가능하고 그리고 확산 가능할
할 때 더 가치가 높아지는 것인데 그 가능성도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가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환영합니다. 오늘 토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님하고는 제가 경기도지사 할 때 시장님께서 서울시장을 하셔서 계속 같이 이 지방행정을 같이 했습니다. 오 시장님은 서울시에 중심적으로 시를 변화시키시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 정책 전체, 지방 정책 전체를 선도하고 계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늘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많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우리 경기도민들은 서울시청이 어딨냐 하면 전부 이 자리를 알아요. 근데 경기도청이 어딨냐 그러면 우리 경기도민들은 경기도청이 어딨지? 전부 거의 다가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이 서울시는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시에 와서 출퇴근해서 먹고 사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서울시에 비하면은 경기도가 조금 더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약자가 좀 더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이 약자와 동행하는, 약자와 함께하는 서울,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디딤돌 소득 그리고 서울론 이 두 부분을 잘 성공시키고 계셔서 제가 찾아뵙고 이 공부를 좀 개인 과외를 좀 받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 훌륭하셔서 제가 이건 후보로서 정책을 바로 다 받겠다 해서 주신 자료를 그대로 해서 제가 정책팀에 넘겨서 이건 그대로 다 하면 된다. 왜냐? 이건 학자들이 책상머리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외국 사례도 아니고 바로 대한민국 서울에서 오세훈 시장님께서 몇 년 동안 성공시키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검증 끝, 타당성 검토 끝, 바로 지금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훌륭한 정책 늘 시장님께서 많이 하시지만 저는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의 성공은 현장에 답이 있다. 그런데 이 현장에서 서울시 현장에서 오늘도 실제로 이 디딤돌의 수혜를 보신 분들 서울론에 또 참여하시는 당사자들이 오셨는데 현장에서 이미 다 성공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이룩한 것이고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대표적으로 성공한 정책이 저는 이 디딤돌 소득과 서울론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는 것은 서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약자들이 많은 지방, 요즘 전 지방에 많이 가는데 저도 시골 출신입니다만은 우리 고향이나 요즘에 유세 때문에 지방에 가보면 지방은 서울보다 훨씬 더 약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절망하시는 약자들을 위해서 또 지방자치단체장과 우리 최호정 시의장님도 오셨습니다만 시의회 의원님들도 서울은 이런데 좀 사람들이 서울로 가지 말고 지방에 좀 살 수 있게 해달라는데 이게 이제 제가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 거냐 과제인데 정말 서울시의 이 성공한 두 가지 정책 디딤돌 소득과 서울론 이것을 전국에 확산시켜서 서울에 계시는 어려운 분들 이상으로 지방에서 정말 공부 문제 때문에 이렇게 서울로 오시는 분, 어떤 분은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서울로 오시는 분, 이런 분들이 지방에서도 이런 디딤돌 소득이 더 확산되어 나가고 또 서울론이 지방에서도 다 이렇게 그 아주 훌륭한 일타 강사들의 인강 그리고 또 주변에 여러 도움을 통해서 직접 지도해주는 여러 선생님들이 옆에서 도와드린다고 제가 오세훈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혜택이 즉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이번에 성공시키고 계시는 이 디딤돌 소득과 서울런, 이것은 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저 어려운 지방부터 바로 확산해서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제가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 우리 이준석 후보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속한 이 국민의힘 대표이십니다. 그래서 저보다도 더 우리 당의 여러 정책, 이념, 또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인맥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 당이 그동안 잘못해서 이준석 후보께서 밖에 나가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고생 끝에 대성공을 또 터뜨리고 계십니다. 어제 토론회를 했는데 많은 저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어제의 MVP는 이준석이다, 김문수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토론을 워낙 잘하시는 이준석 후보를 어제 같이 만나게 돼서 저도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생각이 같기 때문에, 우리 둘이는 뭐 서로 짜고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화 한 통 한 거 없는데 생각이 같기 때문에 늘 이야기하면 같은 그런 정책 방향을 함께 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가 제일 존경하고 또 제일 좋아하는 우리 오세훈 시장님, 또 이준석 후보님 이렇게 같이 모이니까 마치 우리 고향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하고, 우리 서울시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우면서도 늘 약자를 생각하고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시가 정말 부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서울시의 모습이 전국 저 시골 벽지까지 또 오지 섬까지 다 서울시의 이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서울시의 디딤돌 소득과 또 서울런 홍보 대사가 되고 직접 전국적인 확산의 그 확성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세훈 시장님과 최호정 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전쯤에 제가 담당하고 있던 역할은 우리 오세훈 시장님을 모시고 그 당시에 선거를 뛰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이들 어렵다고 할 때 어떻게 새로운 방식으로 돌파할까 고민할 때 정말 많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가장 놀라웠던 것은 시장님이 항상 그 당시에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더라도 가필하시기보다는, 그 위에 뭔가를 더 얹어서 이야기하시기보다는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리고 누가 만약 거기에 대해서 지적한다 하더라도 믿고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참 정치하면서 그런 선배, 지도자를 만나기 참 어려운데 참 행운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때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도 그 뒤에 큰 당의 당대표도 지내고 또 어쩌다 보니 이렇게 대선 후보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영광을 낳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선거 캠페인을 옆에서 도우면서 느꼈던 것 중에 역시 사람은 본인이 살아오면서 가장 절박하게 느꼈던 것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제가 그 당시에 사진첩을 뒤지다가 찾아낸 사진 중에 하나가 강북구 삼양동에서 사시던 시절에 시장님 사진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사실 당연히 시기는 다르지만은 강북의 노도강 출신으로서 그걸 보니까 딱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서울에 이제 그런 대표적인 서민 주거 지역인 노도강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서울의 중심부로, 대한민국 사회의 중심부로 올라갈 수 있을까가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죠. 그래서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해서 어떤 집 아들은 변호사가 되어가지고 서울시장이 되고, 어떤 집 아들은 또 유학 가가지고 어떻게든 또 돌아와가지고 정치를 하고, 이렇게 어떻게든 올라가려는 노력들을 각자의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아마 그 60년대생인 시장님이나 80년대생인 제가 겪어왔던 것과 지금 이제 2000년 이후에 태어난 그런 학생들이 겪는 환경이
조금은 더 어려운 사다리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우리 정치권의 공통된 고민일 것입니다. 그땐 정말 공부 하나만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에 우리가 밤새면 되는 일이었지만 지금은 두 가지 다 결국에는 가정 형편 때문에 절대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장벽이, 그때는 열심히 일하면 그래도 노동 시간이 늘리면은 절대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 다른 외생적인 변수들도 생겼고, 그리고 또 교육을 받으려고 해도 사교육이라는 영역이 커져가지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는 생겼다. 저는 그런 것에 대한 절박함, 그것에 대한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의식이 이런 서울에서의 안심소득, 이제는 디딤돌 소득으로 이름 바뀌었죠. 디딤돌 소득과 서울론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포퓰리스트는 참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아주 세심하고 복잡한 설계를 통해서 어떻게 도움 줄 수 있을까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다 줄게 라고 말하는 것이 어쩜 쉬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줄게, 현금으로 줄게. 그런데 그런 간편한 유혹을 떨쳐버리고 어떻게든 시범 사업을 하고 세밀하게 재정 상황을 살펴가지고 이 모델이 애초에 서울에서 시도되는 것이지만은 언젠가는 대한민국 전체에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설계하고 이렇게 지속된 노력을 해왔다는 것은 정말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누가 걱정해왔고 실제로 대한민국에 보탬되는 일을 누가 준비해왔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 김문수 후보님께서도 이런 디딤돌 소득과 서울론의 시도라는 것이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시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사실 우리가 살아온 삶이라는 것이 이 강북구 삼양동의 오세훈의 삶이라는 것이, 노원구 상계동의 이준석의 삶이라는 것이, 또 경북 영천의 김문수의 삶이라는 것이 사실 이제 2000년대생 아이들에게도 그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에게도 꿈꿀 수 있는 것이 되길 바라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 너무 축하드리고 많이 배워가겠습니다. 그리고요. 네, 네, 정면을 바라봐 주십시오. 와 동행하는 마음을 담아서 소나트 하나 만들어 볼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5분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디딤돌 소득이 대한민국의 서울시 비전은 그것보다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는 이 사업의 평가를 노벨 경제학 수상자들에게 좀 담당해달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수상자의 제자인 제가 또 들어오게 돼서 시작된 사업이었고요. 많은 전 세계에 있는 학계가 이 사업을 굉장히 잘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 좀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기초가 시행된 지 25년 되었습니다. 굉장히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충분한 소득 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가끔씩 혹은 아주 자주 언론에서 보시다시피 해당 사항이 되지 못해서 자살을 하시는 그런 가정들도 은근히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근로 유인과 저축 동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치 못하다라는 많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복지를 늘리기에는 여러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소득 지원을 제고해야 되지만 동시에 근로 유인이 강화되어야 되기도 하는데 이 두 개가 함께 가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관대한 복지 혜택은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떨어뜨릴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의 컴플렉스한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디딤돌 소득, 옛날 안심 소득은 우리나라 최초의 정책 실험입니다. 왜 제가 이거를 좀 약간 강조해서 말씀드렸냐면요,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직관과 당위에 의한 정책을 많이 도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디딤돌 소득은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이나 유럽 나라에서는 많이 해왔던 정책 실험, 그러니까 마치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듯 대조군을 잡아서 정책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정책을 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직접 실험을 해보는 이러한 사례로는 최초의 정책 실험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잘 될 거야, 좋았지, 잘했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었고 우리가 좀 더 개선해야 될 바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분석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차이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서울시는 지난 202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모아오고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있고, 이것을 서울시에서 혼자서 하면은 뭐 혹시라도 뭐 입맛에 맞게 되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에게 맡겨서 이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내용들은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요,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동일한 액수를 주자입니다. 그런데 디딤돌 소득은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더 많이 국가가 제공을 하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똑같은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소득이 낮으면 낮을수록 국가의 지원을 더 많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영어로는 네거티브 인컴 텍스, 그러니까 음의 소득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단계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그러니까 매우 가난하신 분들로 시작했고 조금 더 넓혀서 2단계 사업부터는 85% 이하를 가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공적 자료, 그러니까 건강보험 자료라든지 국민연금 자료라든지 이런 중요한 공적 자료를 결합해서 사용함으로써 정말로 설문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희가 정밀하게 패널 데이터를 구축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3단계 시범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이렇게 요 표에 있고요. 시간 관계상 사실 오 시장님께서 이제 보장 탈피율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라는 사실을 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결과입니다. 당연히 소득과 지출과 저축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돈을 주니까 아무래도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당연한 결과이고 그렇게 됐고요. 중요한 부분이 노동시장의 성과입니다. 이게 전체 지원 가구로 보면은 고용률이 감소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돈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려는 유인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의 국기초를 받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그러니까 이 제도가 국기초를 기존에 받고 있던 분들이 이걸 받으면은 오히려 더 일을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비슷한 이게 이 제도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국기초를 받지 않았던 분들, 그러니까 아무런 복지 혜택을 이러한 현금성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이 이 돈을 받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것은 이제 소득 효과에 의해서 근로 요인이 떨어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합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 전에 정신건강은 매우 개선되더라라는 사실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합성이 필요한데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 지금 안심소득은 디딤돌 소득은 국기초보다 상당히 제너러스하게, 굉장히 관대하게 설계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이 소득 효과와 또 기존에 국기초를 받던 분들보다는 더 나은 설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도 효과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일을 하려는 유인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이제 제도의 효과가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정합성 확보의 연구에 대해서 지난 2년간 계속 해왔고 저희가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기준에서 기준 중위 소득 65% 미만에게 제공하는 방안 75%, 85%. 요게 이제 지난번 실험을 한 것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 각각 대략 13조 원, 24조 원, 36조 원이 든다. 그런데 이 밑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인컴 효과, 소득 효과는 적고 제도의 효과가 많이 살기 때문에 요 밑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노동 공급 감소의 우려는 적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안 드리는 거는 여기 이제 작은 규모부터 시작하면서 점차적으로 이 제도를 보완해가면서 더 폭넓은 복지로 가야 되는 방향이 서울시가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는 이러한 복지가
이러한 제도가 더욱더 정확하게 누구한테 타겟해 핀셋 복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한 동시에 근로 유인을 유지하고 이제 후세에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 증진시켜야 되고 행정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이러한 모델로 가야 되고, 오늘 여기 대선 후보들도 오셨고 앞으로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정말 잘 디자인된 연구가 우리나라에 이러한 제도가 더욱더 많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는 제일 큰 문제라고 한다면은 사교육의 격차, 특히 이제 하위 20% 단순히 개인이 그냥 공부를 못한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계급의 재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좀 그러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서울론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서울론 준비를 위해서는 기술적인 부분, 행정적인 부분, 제도적인 부분 여러 가지의 이제 검토를 거쳐서 21년 8월에 서울론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론은 주요 그 계층이 이제 초창기에는 중위소득 50% 이하나 다문화 가족,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북한 이탈 주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했다가 점점 가입 대상을 확대 중에 있고요. 현재는 총 12만 명을 대상으로 서울론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론은 교과과정, 전문강좌, 독서, 그리고 EBS와 강남인강 등 개인이 총 5가지의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고요. 학습 사이트 역시 21년 11개소에서 25년 현재 22개소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강의를 골라서 들을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교과에 대한 이제 자신감과 성과도 확산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서울론 핵심 또 프로세스를 할 수 있는 멘토링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서울론이 학생들에게 교과 과정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멘토링 서비스를 통해서 이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진도 관리, 학습 지도, 특히 중요하게는 진로 상담을 이어감으로써 좀 더 효과성 있는 개인의 학업 능력 향상을 이끌어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론의 효과성 평가를 위해서 23년과 24년 2개의 연도에 걸쳐서 추적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의 대상을 학부모와 학생 나누어서 분석을 하였고요. 학부모 대상으로는 사교육비 지출이 어떻게 바뀌셨는지, 뭐 늘으셨는지 줄으셨는지, 학생 대상으로는 수업 이해도나 수업 자신감, 성적 향상이 어떻게 되었는지 등을 2년간 추적 조사하였습니다. 분석의 대상이 되는 학부모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고르게 분포를 하였고, 응답의 이제 내용이 아무래도 자기 기입식이 많다 보니까 학생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 중심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은 것이 학부모 가정과 기초수급자 가정이 조사 대상이 다소 좀 많이 분포해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학부모 대상 성과 평가입니다. 학교 급으로 보았을 때 흥미로운 점은 고등학교 학생 집단을 둔 이제 학부모 집단에서 성과가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사교육비 지출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가 되면 더 지출이 늘어날 것이 자명한 것인데, 서울론을 이용하신 분께서는 사교육비 지출이 많이 작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녀 수업 태도나 성적 향상, 교육기회 증진 등에서도 고등학교 학생의 성적이 가장 높습니다. 이것은 자녀의 진로가 결정되는 결정적인 시기인 고등학교 시기에 서울론이 좀 더 효과적으로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생 대상으로는 이제 수업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질문, 복습, 예습, 숙제, 수업 집중도 등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파악을 했고요. 이 역시 대부분의 영역에서 향상이 되었고, 특히 고등학교 집단에서 좀 더 향상폭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수업에 대한 자신감 역시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도 고등학교 학생 집단이 좀 더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사교육비 감소 부분에 있어서 과연 감소가 됐다면 어느 정도 감소가 되셨는지 2년에 걸쳐서 추적 조사를 하였는데요. 특히 감소폭이 늘어났다는 점이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3년에 비해 24년에 감소 금액이 좀 더 늘었고요. 사교육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매우 적습니다. 그러니까 몇 분 되지 않는데 증가했다는 응답도 대체적으로는 한 4-5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감소하거나 유지를 하였다고 응답을 하셔서 서울론의 효과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 서울론은 대체로 이용자분들이 만족을 할 뿐 아니라 학습 성과가 지속적으로 향상이 되고 있고, 특히 고등학생과 같은 자녀의 진로 지도의 결정적인 시기를 둔 학부모 집단에서 만족도와 개선도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고요. 서울론의 이러한 향후 개선을 위해서는 좀 더 이제 평가 체계를
주효화하기 위해서는 투입과 과정, 산출 성과별로 나누어서 파악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시스템이 현재 그 설문조사를 탑재를 하였고 앞으로는 이렇게 데이터가 누적이 되면 누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수조사의 분석 방법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운영규제 유연성이 필요한데 현재는 서울시 예산에 의존을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민간 후원과 같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운영구제를 좀 더 유연화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가 의제화를 위해 왜 서울론이 필요한가를 보았을 때 뭐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란 말 옛말도 있었듯이 이러한 좀 교육 격차와 지역 격차는 이어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자기 지역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강의를 듣고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은 과연 이제 이러한 지역 간의 교육 불균형이 앞으로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서울이 이런 지역간의 상생을 이끌어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서울론이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요즘 저출산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사교육비 부담이 됩니다. 사교육비 부담을 서울론은 결정적으로 덜어드리고 있고 이러한 서울론이 확산이 된다면은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뿐 아니라 교육 격차를 해소하여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라서 이것이 전국화된다면 좀 더 효과가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